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하대 의예과죠. 인하대 의예과 문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이 학교의 문항을 다루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렇게 막 유쾌한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여기 적혀 있다시피 순위 논술 중에 우리나라 국내 국내 수리 논술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일단 문항당 주어진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문항당 40분인데 문항당 40분인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 계산이 많고, 물론 이 계산은 간단화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간단화가 가능한 케이스인데, 뭐 그렇지 않다면 뭐 특이한 뭐 그런 경우죠.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줘도 다 못 풉니다. 물론 다 푸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뭐 식처리도 식처리죠.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뭐 식처리도 식처리인데 그래프 관찰도 뭐 그래프 관찰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 유동적 상황 파악이죠.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인하대 의예과는. 왜냐면은 일명 뭐 그런 거죠. 낚시. 낚시가 좀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적 깊이보다도 그냥 케이스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어떤 유동적 상황에 익숙해야 이 인하대 의예과 문항을 좀 풀이할 수가 있고, 당연히 다양한 문제를 기본에 충실해서 풀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죠. 더 이상. 사실 이 정도 영역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쭉쭉 잘 밀고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 2025 도쿄대 2025 문과 문항인데, 전혀 문과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과입니다. 이과 극상이과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1, 2, 4번 문항 정도를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2번 문항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문항 좀 풀이해 볼 건데, 사실 풀이 시간 자체가 되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러면 1번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이에요. 1번 문항은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고 판별식이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죠. 이거 아니죠. 1-1번 실수 A와 양의 실수 B래요. 양의 실수라는 조건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양의 실수 B에 대하여 점 x a, 0에서 곡선 fx는 x제곱 더하기 b에 그은 두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대요. 그래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Q'이라고 하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단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오른쪽 위에다가 영상을 좀 태그를 해놓을 건데, 거기서도 언급을 드린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차함수가 만약에 있어요. 이차함수가 만약에 있는데 특정 점에서 뭐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만약에 두 개의 접선을 쌌다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좌표가 A고 여기 X좌표가 B면은 여기는 반드시 중점이 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결국은 그거가 된다는 걸 여기선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부록 정도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래도 뭐 이걸 알고 나면 좀 마음 편한 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일단 x제곱 b의 그은 두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x 뭐 t, ft에서 접선이 그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t, ft에서 접선이 그어지면은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를 지나죠? a, 0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eta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b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두 분의 합이 2a니까 중점이 a가 됐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게 지금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제 근의 값이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실제 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근의 공식을 사용해주면은 이 t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각각의 t인 건데, 이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진 거고, 요런 식으로 된 거죠. 요런 식으로 조금 떼어지네요. 왜 이러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런 식의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두 길이의 차이는 근이 지금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2루트 a 제곱 더하기 b라고 적을 수 있을 테고, 이거는 각각의 거를 x제곱 더하기 b에다가 넣어주는 꼴이 더 좋을 텐데, 지금 보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b 그리고 베타 제곱 더하기 b 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b인 건데,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b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뭐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a죠? 2a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a 제곱 더하기 4b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친구랑 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4a 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3승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항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조금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식처리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냅다 할 생각으로 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식처리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겁니다. 식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GX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판별식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2차 방정식에다가 판별식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쉽죠. p-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p 3승 더하기 16p-16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p제곱 플러스 12p 하고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이 판별식이 6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p 더하기 2가 인수를 가지니까 이렇게 내놓은 걸 테고 실제로 해보면은 제곱 플러스 9p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는영을 왜 적었지? 이렇게. 그래서 HP가 뭐예요? 얘가 HP죠. 얘가 HP인데 HP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야? HP의 최대값은 이거 그냥 뭐 표준형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유의되지 않죠. p는 8분의 9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5인 거고, 그리고 B A 1,0에서 Y는 GX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BC라고 하는데 B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 C'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직접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근데 뭐 논술도 그렇고 일반적인 뭐 수능도 그렇고 이전에 구했던 결과물을 계속 좀 잘 이끌어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지금 이 일전에 이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별개의 문제로 떼놨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경우였죠? 그림으로 예시를 들면은 지금 y축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a, 0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어때요? x축에 의해 평행이동을 좀 한 상태죠. 그렇죠. x축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1,0에서 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1,0에서 쏜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1,0이 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상태와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틀로 만들어주면은 이 식을 적용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맞춰서 우리가 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행이동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x 더하기 2분의 p-1의 제곱
그리고 P3승 마이너스 4P 더하기 4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는 지금 B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B.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었던 거니까 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가 2분의 P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1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P만큼을 다시 역으로 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P에서 쓴 거고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겠죠. 이게 A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는 B는 P3승 마이너스 4P 더하기 4에다가 2분의 P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주는 거고, 그리고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P제곱을 빼주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P의 제곱은 A제곱은 더해주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P 마이너스 1 되니까 P3승 마이너스 3P 더하기 3 되면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그 S의 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S는 4 곱하기 여기 나온 P3승 마이너스 3P 더하기 3의 2분의 3승,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S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 뭐 간단하죠. 바로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 내부를 지금 좀 미분을 해보면 요 P3승 마이너스 3P 더하기 3의 극소가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일 때 값과 같겠네요. 극소는 P가 1일 때고 이때는 마이너스 2일 때와 같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극소가 P가 1일 때고 극대가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러면은 비율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면서 P가 마이너스 2일 때와 같게 되는데, 뭐 여기는 또 2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최소값은 P는 1일 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범위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P는 1일 때는 그냥 1이니까 4 곱하기 1의 2분의 3승이 되면서 그냥 4가 됩니다. 오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처리를 해도 이 정도의 계산 결과물이 나와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좀 2번부터는 좀 배점이 다르죠. 배점이 다른데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코사인 알파는 뭐 이러하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소리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일단 본 문항을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1은 방정식 sin EX 어쩌고저쩌고 코사인과 같다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값이다. 그러니까 조건부터가 굉장히 요란해요. 짜증이 나 죽겠죠. 네, 굉장히 요란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왕도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케이스를 봐야 돼. all case. 왜 갑자기 영어를 하고 그러지?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제시된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거는 지금 사인을 코사인으로 서로 변환해주는 어떤 식인데, 그러면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코사인끼리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딱히 할까요? 코사인을 바꿀까요? 그래서 얘를 변환해 봅시다. 얘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요. 알파 자리에 이거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x-2분의 3an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an 이렇게 되겠죠.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뭐랑 같다? sin 2x 마이너스 2분의 3an과 같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같거나 뭐 이렇게 같거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내부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3x 마이너스 3a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0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0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파이, 4파이 이런 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 2m파이, 2k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m이랑 k는 정수라는 가정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밑의 경우에 대해서 x는 2분의 파이인 경우가 있을 거고 2분의 5파이인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2파이를 배수로 계속 쭉쭉 나가겠죠.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an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리고 an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거는 이제 차이가 3분의 2파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뭐 계속 이게 서로 주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항부터 봤을 때 A1은 0일 때 A2, A3의 값을 구하래요. A1이 0이면 지금 얘가 없는 거죠. 이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뭐라고 했죠? 조건이 양의 실수 x의 값을 작은 값부터 나열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값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a2를 구해야 된다면 두 번째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뭐야? 두 번째 값이잖아요. 그쵸? a1이 0이라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첫 번째가 될 거고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a2는 2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a3에 대해서는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넣어보죠. 3분의 2파이
이고 3분의 4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열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세 번째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가 되면서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A3는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했습니다. 사실 요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일일이 해보려고 했다면 그거는 상상하기 싫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식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 문항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식 처리다. 그리고 두 번째 A2는 A1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기 위한 첫째 항의 조건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A1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기 위한 A1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 친구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이렇게 초딩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그런가요? 이 친구가 좀 눈에 띄죠? 그니까 A1에 대해서 A1으로 지금 다시 써주면 A1 더하기 6분의 파이 A1 더하기 6분의 5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양의실수 조건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건데 결국 뭐 어쨌든 두 번째가 되려면 얘가 두 번째가 돼야 돼. 왜냐면 A2가 A1 더하기 6분의 파이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두 번째가 되려면 요 앞에 얘가 첫 번째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선 A1이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얘가 얘보다 얘가 커지게 되면서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뭐 A1 더하기 6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려면 왜 꼭 이래야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6분의 5파이가 되면은 이거는 수치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건 절대 같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 경우밖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또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지면 또 곤란해지지 않나요? 왜? 우리가 얘는 지금 확실히 양이야. 얘는 확실히 양이 실수. 근데 얘는 이 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6분의 4파이를 빼면은 A1 2분의 파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로 넘어가면은 얘가 첫 번째가 되고 오케이? 너무 커져서 뭐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얘가 첫 번째가 되고 얘가 두 번째가 되고 얘가 세 번째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뭐 어쨌든 뭐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커져버리게 되면은 A2가 A1 더하기 6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이러면은 A1이 3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모순인 경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2분의 파이 상한선이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해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주의할 게 있을까요? 얘가 2분의 파이보다 너무 커져요.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너무 커져요. 물론 뭐 이전도 있겠죠. 뭐 A1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일단 이것보다는 이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2분의 파이가 너무 커져서 만약에
얘랑 같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가 2가 아니라 는 1이 되면서 어차피 둘이 값이 같잖아. 그러면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다시 또 얘가 또 a1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뭐 왜라고 할 게 있나요? 너무 특이한 거죠. 왜? 어쨌든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a1은 파이인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많이 넘어가셨을 거예요. 아무리 잘하셔도. 그러면 조금 이거를 캐치해야만, 어떤 이거를 캐치했으면 거의 뭐 합격이죠.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남았는데 A1, A2는 A1 더하기 6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 이하일 때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금 지금 범위를 구해냈는데 이게 이 범위 내부에서 움직였었죠? 아니면 A1은 파이였는데 이 범위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은 오로지 이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A1 지금 A1이 지금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A2는 우선 A1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A3의 범위는 A2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요 앞에서 확인을 했을 때 요 앞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요 2분의 파이 요게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사이니까 요게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요게 두 번째가 되고, 그리고 요게 세 번째가 되니까 얘가 세 번째. 그러면은 이때도 어때요? A3는 A2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거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죠? A3가 3분의 2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A4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니까 어쨌든 일관되게 가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요렇게, 요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6분의 5파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얘보단 작으니까. 오케이? 얘가 3분의 5파이란 말, 커봤자 3분의 5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파이보단 작아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A3 더하기 6분의 5파이라는 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A5는 뭔 소리야? A4의 범위는 2분의 3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 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또 어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요 이전경으로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니까 어쨌든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가네요.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 A5를 알려면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아무리 지금 3분의 5파이까지 됐더라도 결국 가장 커봐야, 그러니까 3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2분의 5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지금 2분의 5파이니까 얘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 이하가 되는 거죠. 아무리 커봤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 친구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5는 A4 더하기 6분의 5파이 라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 6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6분의 5파이랑 이렇게 됐으면 지금 다시 써주면 A5는 A1 더하기 2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함수 특유의 주기성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6에 대해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줄 때 범위를 지금 고려를 해보면 3분의 7파이와 요 2분의 파이 사이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얘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6번째 항이니까 A6에 대해서 첫 번째 3분의 7파이니까 이 친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니까 다시 6분의 파이라는 그 규칙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성이라는 거는 지금 4의 단위로 규칙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얘를 지금 좀 정리해 봤을 때 A1하고 A1 더하기 6분의 파이하고 A1 더하기 3분의 파이하고 A1 더하기 6분의 7파이하고 A1 더하기 2파이로 해서 다시금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얘가 어쨌든 결국 똑같으니까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이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6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를 가지니까 사인 그래프로 치면은 지금 얘가 A1이 지금 다시 3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요 사이일 테고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대칭되면서 이쪽의 범위를 가질 테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6분의 7파이면은 아주 먼 얘기죠. 뭐 이쪽에 가질 테고 어쨌든 2분의 파이를 넘어가자 지금 결국 얘가 아무리 커봤자 6분의 5파이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5파이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겹칠 일이 없어요.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겹친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에서 대칭이 되니까 일반적인 경우인 4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칭이 돼서 뭐 가령 얘가 지금 대칭이 된다고 하는 거는 A1이 12분의 5파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값이 겹치게 되니까 3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겠다. 그러면 4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됐어요. 됐는데 사실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또 신경을 썼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방금 이쪽, 그러니까 어디 구할 때죠? 여기 이쪽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3분의 5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더할 때,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를 말한 거죠. 여기로 넘어갈 때 지금 이 밑에 친구랑 딱 걸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 뭐 이거를 신경 써도 못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저는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실 너무 빡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1이 딱 2분의 파이가 된다고 치자고요. A1이 딱 2분의 파이. 그러면은 3분의 5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 친구랑 딱 겹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1이 2분의 파이인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 일전에 어떤 걸 체크했죠? 얘가 겹치는 걸 고려해라라는 걸 여기서 좀 경고를 준 바가 있어요. 겹치는 걸 조금 주의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A1이 2분의 파이가 된다고 하면은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다음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제 얘랑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랑 일치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6분의 10파이랑 6분의 7파이잖아. 그러면 얘가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네 번째, 그래서 다음 다섯 번째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겹치는 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A1 더하기 6분의 5파이라는 규칙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얘는 뭘 따른다? 한 번 더 가야 돼요. 6분의 5파이에다가 6분의 4파이만큼을 더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3분의 5파이에다가 지금 6분의 5파이만큼 더하고,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라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3분의 2파이만큼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2파이 더하기 6분의 7파이라는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이거는 특이 케이스죠. 오케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잘 가다가 6분의 5파이 돼서 3분의 5파이 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6분의 7파이로 돌아오는 격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특이 케이스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가 6분의 7파이 꼴이라는 걸 나오는데 사실 얘는 2파이의 합꼴이죠. 그렇게 해서 일전에 이런 식으로 이전 범위에 대해서 쭉쭉 또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오느냐? 얘 2파이 합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경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총 요 특이 케이스 하나만 빠지고 5개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거를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결국은 뭐 최대한 일반적인 경우만 구하셨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은 어때요? 3번은 좀 통계문항, 확률과 통계문항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굉장한 좀 직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하면은 좀 직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좀 딱 봤을 때 어떤 수학적 직관이 조금 있어야 케이스를 미리 생각을 해서 좀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일단 문제를 좀 보면은 문제를 봤을 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좀 활용을 해줘야겠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유한집합 S에 대하여 요거인 S의 원소의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한 거고 3개가 최소 조합이니까, 그러면 3-1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는 C인 거니까 큰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을 만든다고 치면 2, 4 이렇게 만들 거고, 8을 만든다고 치면 2, 6하고 끝이고, 그리고 10을 만든다고 치면 2, 8, 4, 6 이렇게 되다가 11을 만든다고 치면은 2, 10, 4,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세긴 세는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2개씩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C로 될 수 있는 거, C가 가능한 친구가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작성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20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어떤 거를 추론해내야 되느냐. 일단 딱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가 얘를 딱 이런 식으로 형성하는 꼴이 좀 만들어져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쌍에 대하여 얘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요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쵸? 왜냐면 계속 쌍을 지었잖아. 그리고 그게 최대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지금 3-2로 들어가 보면 S의 원소 중 가장 큰 것을 X, 두 번째로 큰 것을 Y라고 한대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지금 X, Y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떤 표시죠? X랑 Y 둘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A 더하기 B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얘가 뭐 X, Y 이렇게 돼 있으면 작은 것부터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X, Y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작은 수가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요? 중간에 있는 것보다 가장 작은 수가 이렇게 만들어서 형성을 해야 이 내부 전체를 쌍으로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라도 생긴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지금 가장 이렇게 되어서 얘를 만들어줘야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쌍을 이룰 가능성이라도 존재하잖아요. 오케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숫자라는 게 2n 더하기 1개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총 몇 개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2n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2n개는 뭐야? 최대 n쌍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면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n쌍으로 얘를 만들어 주는 거고, 어떤 거? 제일 큰 거. 잠깐만, 지금 반대로 썼네요. x하고 y. 그래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뭐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n쌍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면 2n-1개잖아. 2n-1개면 아무리 쌍이 많아봤자 n-1쌍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그쵸? 아무리 많아봤자 n-1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 가능한 조합이 엄청나게 제일 커봤자 2n-1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요 최대값 m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 m을 구하는 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좀 추측하건대 지금쯤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어떤 귀납적으로 좀 정의를 하자면, 일단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거 x, 얘에 대해선 n쌍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n-1쌍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죠? 얘는 마찬가지로 n-1쌍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 다음 경우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것들로 최대 n-2쌍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람다 센 여기서 뺀다고 쳤을 때 이 차이 값이 아무리 커봤자 요거를 못 넘는단 말이야. 보통 이거 귀납적으로 할 때는 K를 쓰니까 K라고 할게요. K-1 그럼 얘가 2K-1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최대 뭐 어디까지 가겠죠? 뭐 2K-1까지 해서 쭉 내려갔다가 K는 1부터 n까지 2K-1을 전부 다 더한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전체를 쫙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넣었을 때 n제곱이 나오니까 최대값이 n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값이 이 m과 같고 이 s가 1을 포함하는 집합 s를 모두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구해왔던 거와 이 최대값을 형성하는 이 형식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떤 걸 알고 가야 돼요. 우선 우리가 최대값을 이루려면은 이렇게 요 내부에 있는 요 쌍들이 모두 얘를 x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뭐 y에 대해서도 이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최대로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것만 일단 그 생각만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n이 2 이상이었으니까 n은 2부터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n은 2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A1 그냥 총 원소 개수가 5개니까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를 이렇게 하니까 일단 뭐라고 했었죠? A1은 1이 돼야겠죠? S가 1을 포함하니까.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 A2, A3, A4, A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3는 일단 확실히 이 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A3는 A2 더하기 1이고 A5는 A1, A4하고 1 그리고 아니면 A2 더하기 A3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A3는 A2 더하기 1이니까
2a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a4는 2a2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A4는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A4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A1 더하기 A3, A1 더하기 A2나 뭐 아니면 A2 더하기 A3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얘는 2A2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안 될 거잖아요. A3가 애초에 A2보다 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느냐? 1하고 A하고 D하고 2A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A5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어때요? 얘랑 얘 더해서도 얘가 나와야 되니까 D가 사실 뭐야? 2A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A4는 이렇게 되니까 2A는 A 더하기 2라는 소리고, 그러면 A가 2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2, 3, 4, 5 결론적으로 1, 2, 3, 4, 5밖에 안 만들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귀납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N은 K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N은 K라는 경우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1부터 쭉 가서 어떻게 형성을 하겠어요? 1부터 2K 플러스 1까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게 되는 건데, N은 K인 경우라면 지금 이 2K 플러스 1하고 이 앞에 뭐 2K가 있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K개의 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K-1개의 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최대값이 이게 이때 N은 K일 때 최대값은 이거임은 일전에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뺀다면 지금 K-1의 제곱꼴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역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도 사실 충분하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일전에 파악했던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이 집합 S를 모두 구한 거고,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K-1에서 K가 맞다고 하고 2K 플러스 2하고 2K 플러스 3을 뭐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얘가 그러면 K쌍이 되고 맞죠? K 더하기 1쌍이 될 거니까 이때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요거 두 개를 K 제곱에서 더하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요 2024까지 존재하고 202가 있고 1100이 있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02개인 거고, 지금 요렇게 1100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경우죠 이러면? 일단 11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봤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거를 그래도 나와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이게 201개일 때잖아. 오케이?
그러면 뭐 1부터 201개까지 있을 때까지, 이때는 이 친구가 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100이 딱 추가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추가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202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얘가 100쌍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딱 요렇게만 하면은 될까요? 안 돼요. 정말 끝도 없이 함정이 있습니다. 왜? 얘를 제외하고 203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얘도 100쌍밖에 못 만들어요. 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은. 오케이? 그냥 우리가 특정 그냥 뒤로 쓸까요? 1부터 202까지, 아니면 1부터 201까지 한 다음에 203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배수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좀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 10배수까지 가능하겠죠. 왜? 2022, 2024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9배수까지 가능하겠죠. 203에다가 9 곱한 거가 1827인데 이때 딱 2024라는 상한선 안에서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총 19개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하대 의대 전문항을 좀 풀어보았는데, 일단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이런 애들 뭐 101제곱 마이너스 101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하대학교 문항은 굉장히 좀, 특히 이번 연도가 심한데 낚시가 심합니다. 낚시. 그러니까 디테일을 체크를 못 할 수 있어요. 디테일. 그래서 이게 좀 언제나 조금 이런 일전에 언급드렸던 이 유동적 상황 파악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다시 좀 언급드리고, 일단 어쨌든 사실 이런 디테일적인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틀려도 돼요, 사실. 막 이런 거, 이런 5개 이런 건 괜찮아요, 틀려도. 솔직히 말하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 이 정도 틀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틀릴 수 있어도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틀리지 않았으면 한다. 근데 그걸 틀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당연히 항상 중요한 1번에서 이제 돋보였던 식처리, 그리고 2번 어떤 거? 유동적 상황 파악. 그래도 끝까지 좀 해줘야 된다. 결국 고난이도 논술에서는 이게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두뇌를 요구하는 케이스 문항들은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귀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 쪽입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이 맞으신 분들, 오케이. 만약에 뭐 나는 이제 깔끔한 처리, 깔끔한 뭐 성질 이런 건 가톨릭, 나는 뭐 집요하다 그러면 뭐 인하대로 가시던지 하십시오.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쯤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